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장 동향 이야기입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시장 판도가 크게 바뀔 거라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보통 테슬라, 현대차, 벤츠, BMW, GM, 포드 이런 글로벌 제조사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시장은 한국과 미국, 독일이 치열하게 경쟁할 거고 이들이 미래를 이끌어 갈 거라고 말합니다. 맞는 얘기죠? 일단 지금 상황만 보면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동안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 중국이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 그룹이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을 무서워하는 이유까지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견제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지금 이미 일본은 뒤처지고 있고 모두가 한국과 미국, 독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중국차가 떠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과연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게 갑자기 생겨난 일일까요? 오늘 내용은 딱 이런 겁니다. 중국차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요. 얘네의 무서운 성장 속도를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중국이 시장을 선도해가는 순간 독점 시장이 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현대차만큼 중국차가 많이 돌아다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거고요. 그냥 시간순으로 한번 볼까요? 중국 자동차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 50년 동안 중국의 운송수단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였습니다. 유능한 정치인이나 재벌이라면 홍치 같은 리무진을 탔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였습니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자가용을 산다? 이건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건 둘째치고요. 돈이 있다고 해도 정부로부터 허락을 못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한 10년 전쯤부터 중국 자동차 시장이 서서히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통계 자료만 봐도 이해가 됩니다. 1977년까지만 해도 중국에 있는 자동차는 100만 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에 5,100만 대 규모로 늘어나더니 2018년에는 8,500만 대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더니 2019년에는 2억 5,400만 대로 급증해버렸고요. 2022년 상반기에는 2억 9,200만 대까지 늘어났습니다. 향후 10년간 중국에서는 매년 3천만 대에서 4천만 대 규모로 자동차가 소비될 거라고 합니다. 친환경차 판매량은 이미 2018년에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2.3초에 한 대씩 차가 팔린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니까 지금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도 제대로 안 오는 상황입니다. 공장 가동률도 장난 아닙니다. 유럽이 1690만 대를 생산할 동안 중국은 그거보다 130만 대가 더 많은 1820만 대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이 이렇게 커지니까 중국 차 회사만 돈을 버는 게 아니죠. 다른 제조사들도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크롬으로 뒤덮이고 휠베이스를 늘린 중국 전용 모델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석유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됐고요. 규모로 따지면 인도랑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최초로 팔린 차는 이건데 역시나 시작은 짝퉁이었습니다. 뒤는 오스턴 마에스트로, 앞은 몬테고, 엔진은 토요타가 만든 걸 갖다 썼습니다. 이 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1998년에 중국 담배공사가 마에스트로랑 몬테고의 금형을 사들입니다. 이때부터 중국에서 차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도 짝퉁차 생산은 여전했습니다. BMW X5, 피아트 판다, 스마트 포트, 대우 마티즈, 미니, 랜드로버, 산타페, 심지어 롤스로이스까지 모든 게 짝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차를 만들기 시작하더니 유럽이랑 한국 같은 해외 시장 진출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존에 있던 자동차 제조사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볼보부터 시작해서 벤츠, 그리고 이제는 지리자동차랑 르노가 한국에 합작 법인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말인가요? 자,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이런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이런 차를 만들었고요. 또 5년이 지난 지금은 온갖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는 뭔가요? 중국차 회사들이 역사가 깊고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시장을 먹기 시작했다? 아니죠. 어마무시한 자본력과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무섭다는 겁니다. 이 정도 속도면 5년 뒤에는 얘네들이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장 잠식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내연기관차는 역사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무리 미친듯이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중국이 몇 년 안에 페라리나 포르쉐 같은 브랜드의 철학과 기술력까지 카피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요? 지금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차 제조사들도 전기차는 길어봐야 10년밖에 안 만들었습니다. 이 소리는 뭐다? 중국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중국은 전기차 시장 규모도 무시 못합니다. 얘네가 갑자기 차 판매량이 미친듯이 오른 이후에 친환경차도 한몫했거든요. 통계 자료를 보면요, 작년에 중국에서 판매된 차는 2628만 대에 달하고 이건 전년 대비 3.8%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배터리 전기차가 포함된 친환경차 판매량은 352만 대로 무려 157.5% 급증했다고 합니다. 가장 두드러졌던 게 비아디, 부동의 1위를 지켰고
있었고요. 테슬라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수입차도 잘 팔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 전기차 판매량 10위권 안에 들어간 유일한 수입차 제조사가 테슬라고요. 나머지는 죄다 중국차였습니다. 중국 자체 브랜드 점유율은 45%에 달하는데 현대차그룹이 중국 시장에서 고전 중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작년 판매량 통계를 보면요, 10위권에는 현대차가 없습니다. 중국차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폭스바겐이랑 토요타가 순위권에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19위를 기록했고요. 중국의 수출 물량도 2020년에는 106만 대였던 게 작년에는 201만 대까지 늘었습니다. 한국이 수출한 자동차 대수가 205만 대니까 벌써 턱 밑까지 따라왔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해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네는 인구만 14억입니다. 시장 규모만 보면 대륙 하나죠. 사실상 자국에서만 모든 게 해결 가능한 나라라는 건데요. 인프라 구축, 자동차 개발과 판매, 이런 걸 자국 시장에서 먼저 구축해서 자본력을 키우고 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까지 잠식할 수 있는 기술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다? 진입장벽 자체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고 진입을 한다 해도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이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내연기관차 시장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폭스바겐이나 토요타가 섞여 있을 수 있었지만 3년에서 5년 이후에는 순위권에서 아예 수입차 브랜드를 찾아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 배터리가 문제죠. 이건 자동차 제조사뿐만이 아니라 삼성, SK, LG 같은 배터리 기업들도 긴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의 점유율과 규모가 상당합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용 배터리가 2020년 대비 250%나 급증했습니다. 내수 전기차 시장하고 수출 물량이 미친듯이 늘어났다는 거죠. 배터리 규모가 159.8GWh, 승용 전기차 약 2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 중심에는 CATL이 있었고요. CATL은 사용량 기준으로 2020년까지 4년 연속으로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CATL이 급성장한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세 번째, 중국의 정치적인 꼼수가 기업의 성공과 실패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실제로 어떤 짓을 했었냐면 2017년에 한국과 일본 배터리 업체의 중국 진출을 막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 CATL이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라는 해석도 있었지만 이때 한국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업이 성장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다른 나라의 진출을 막았다는 분석도 많았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시 한국 업체의 진입을 막은 근거가 3원계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이었는데 이 와중에 CATL은 3원계 배터리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5년 만에 폭스바겐하고 벤츠에도 납품을 할 만큼 기술력이 높아졌고요. 벌써 전기차 보조금도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결국 무슨 말이다? 지금 중국에서 그나마 잘 팔리고 있는 토요타랑 폭스바겐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거고요. 지금 진출을 성공한다 해도 5년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볼까요?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성공하고 있었어요. 점유율이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대요.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갑자기 야, 앞으로 수입 전기차는 보조금이고 뭐고 없어, 철수를 하든지 맘대로 하고 중국산 전기차만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냥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런다고 해서 수입차 제조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해외 자동차 시장은 미국하고 중국 중에 어떤 시장을 먼저 장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중에서도 중국보다는 미국이 그나마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한창 현대차가 중국에서 고전하고 있고 심하게는 실패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글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일본에서 현대차가 안 팔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핵심은 소비자 성향, 판매자 성향, 그리고 시장의 성격, 그 어떤 것도 맞는 게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했고요. 중국도 비슷하지만 다른 맥락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일정 수준 이상의 판매량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굳이 순위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 아닐까요? 현대차가 작년에 19위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판매 대수는 38만 대에 달합니다. 한국 판매량하고 20만 대 정도 나는 거죠. 9위가 아니라 19위인데도요. 저는 그래서 일본 차 시장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현대차가 중국에서 실패한 이유, 현대차가 중국에서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라요, 현대차가 중국에 진출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더 깊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고민해 봤는데 미래가 불투명하다 싶으면 그냥 이미 진출한 미국 시장을 고도화하고요, 내연기관차랑 전기차의 적절한 균형으로 동남아 시장을 잠식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천문학적인 자본과 미친 속도를 이길 수 없으면 진입 장벽이라도 높게 만들어 놔야죠. 미국은 그나마 중국차의 진출이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국하고 싸웠으면 싸웠지 휘둘리는 나라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해야 하는 건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이 아닌 다른 해외 시장을 빠른 속도로 고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 시장 판도만 봐도 현대차가 중국에서 몇 대 팔렸다 이러면서 판매량이 연연할 때가 아니고 애초에 판매량으로 평가가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시장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동차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중국차가 무서운 이유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